타이완은 한국, 싱가포르,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려왔습니다. 이 중 도시국가에 속하는 싱가포르와 홍콩은 금융업 등을 발전시켜 1인당 GDP가 나머지 두 나라를 2배 가까이 앞지르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한국은 인구 밀도, 경제개발 모델, 산업 구조가 유사합니다. 두 나라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죠. 그런데 1인당 GDP에서 줄곧 앞서던 한국이 지난 2022년 18년 만에 타이완에 역전당합니다. 타이완이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타이완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2%씩 성장했죠. 반면 한국은 2.6%에 그쳤습니다.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은 왜 강한 것일까요? 아카이브 세계의 섬에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뉩니다. 메모리가 약 25%, 시스템 반도체가 나머지를 차지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이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한 수 접고 들어갑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팹리스와 팹리스로부터 주문받아 제조하는 파운드리로 구분합니다. 파운드리의 최강자는 바로 타이완의 TSMC이죠. TSMC의 정식 명칭은 타이완 반도체 제조회사입니다. 지난해 4분기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61.2%에 이릅니다. 2위인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은 11.3%로 이보다 한참 못 미칩니다. TSMC의 시가총액은 무려 6,995억 달러에 달해 3,639억 달러의 삼성전자보다 1.92배나 많습니다. 여기에 타이완의 UMC도 5.4%로 4위를 차지했죠. 더구나 최근 월가를 달구고 있는 인공지능 즉 AI 반도체도 타이완계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입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2.62조 달러로 세계 3위 기업에 등극했죠. 9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식 교육을 받은 젠슨 황은 엔비디아를 일궈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CEO도 타이완계 찰리 량입니다. 여기에 AMD 역시 3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한 타이완계 리사수가 CEO를 맡고 있죠. TSMC는 타이완 기업이기 때문에 CEO도 당연히 타이완인인 웨이저자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팹리스 시장에서 5위를 기록한 미디어텍도 있습니다. 경상도만한 땅에 인구도 우리나라 절반이 안 되는 타이완이 어떻게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원동력은 바로 절박함이었습니다. 타이완은 1970년대부터 중국이 국제무대에 등장하면서 중화민국이란 국호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제고립이 심화하자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나라 전체를 뒤덮었죠. 타이완은 당시 중소기업 중심 경제여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감당할 만한 대기업이 없었고 반도체 시장은 이미 미국, 일본이 장악하고 있어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아이디어를 낸 인물이 당시 타이완 공업기술연구원장이었던 장중머우 박사였죠. 그는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25년간 재직하며 반도체 부문 부사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장 박사는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했던 거대 반도체 기업과 달리 위탁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사업이 니치 마켓으로 유망하다는 점을 간파했죠. 그렇게 해서 1987년 TSMC를 창업합니다. TSMC는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반도체를 조립만 하는 기업으로 출발했죠. 비약적 발전을 한 것은 2010년대에 들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팹리스 회사를 지향하면서 TSMC의 생산을 위탁하면서부터였습니다. 네로라 하는 업체들이 설계만 하고 제작은 TSMC에 맡겼죠. 주문이 쇄도하자 TSMC는 슈퍼을로 등극합니다. 타이완의 포지셔닝이 절묘했던 것이었죠. 우리 삼성전자는 5년 전 2030년까지 TSMC를 넘어서겠다고 선언했지만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고 타이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에서 앞선 타이완을 넘어서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카이브 세계의 섬을 살찌우는 비타민입니다. 감사합니다.